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이죠.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메이커이자 가끔은 트러블 메이커이기도 하고 또 남북 문제, 남북 북핵 문제 이런 걸 보면은 그저 우리가 기분대로만 말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미스터 트럼프 네. 오바마 케어 당장 철회해라. 이건 뭐 처음부터 했었던 출마했을 때도 한 얘기고 그렇죠. 멕시코 국경 폐쇄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뭐 그렇게 서둘지 맙시다. 왜 속도 조절하는 겁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뚱맞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예상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정말 예상하기 힘든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뭐랄까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래 보이는데 네. 일단은 그 가장 힘든 대목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특검 뮬러 특검을 통과를 했고, 근데 뭐 100% 통과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완전히 이제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어떤 자신감도 얻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 결정적으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오바마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려면은 어쨌든 상하원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하원이 지금 그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리하게 지금 그 진행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설득력이 그러니까는 좀 동력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또 이 공화당에서도 건의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지금 하지 맙시다. 뭐 지금 그 하원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준비를 하고 하자 뭐 이런 건의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그건 수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수사적이다. 그래도 또 밑에서 하는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또 다소곳하게 들을 때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예. 당장은 어렵다. 아무튼 뮬러 특검으로 상당히 좀 조마조마했고 네. 하노이에 와 있으면서도 귀 안테나는 저 본토의 그 무슨 변호사였죠? 15년간 코언, 코언 보는 코언, 변호사, 코언. 예. 개인 변호사, 집사라고까지 예. 했던. 코언 그러니까 영화 형제 감독 뭐 이게 생각나네. 그 코언 변호사의 폭로에 온통 신경 기울이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조금 잠잠해 드는 국면이고 그렇죠. 적어도 특검 탄핵 쫓겨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그건 벗어난 것 벗어났다고 같아요. 보니까 네, 좀 느긋해졌나? 아무튼 뭐 네. 우리하고만 잘 지내면 돼요. 뭐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그 뮬러 특검에서 기사 회생한 트럼프가 휴 살았다 하고 조용히 물러설까요? 아니면 이것들이 나를 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또 성질 내거나 그러진? 트럼프 성질을 우리 알잖아요. 저 잘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어. 그렇죠. 저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얘기만 들었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이제 참모들이라든가 보면은 이게 그냥 누가 때렸다 자기를 네. 그랬는데 왜 때려? 그럼 미안해. 그러면 그 미안하면 됐어. 이런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한 대 맞으면은 그거를 몇 배로 이제 갚아준다는 사람.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도 뮬러 특검 나는 이제 면접을 받았다. 거 봐라. 저 지금까지의 그 특검 자체가 쓸데없는 그 짓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이제 행보 이게 이제 관심이 이제 갔었는데 여러 어떤 그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정황이 나온 거는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야당을 공격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근데 이제 뭐로 공격을 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처음에 그 뮬러 특검이 시작이 된 게 무엇 때문이었냐 이렇게 네. 그 돌아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이제 맞붙을 때
저 클린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사업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러시아에다가 이제 트럼프 타워도 짓고 뭐 이런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하는 대통령도 뭐 우리는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단을 해야죠. 예.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통령 될 인물이 이제 타워가 세워진다 그러면 그럼 얼마나 또 이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와 서로 이제 특혜도 주고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혹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 네네. 그랬는- 정확히는 그거군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러시아 아하, 입장에서는 아하. 내가 도와줄 게 뭐겠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예.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 측 입장에서는 캠프 입장에서는 그럼 상대 후보 좀 해봐봐. 힐러리 좀 곤혹스럽게 할 그 뭐 그렇죠. 없어? 뭐 찾아봐봐. 예. 그러면서 이메일을 그러니까 저기 해킹을 해가지고 아하. 뽑아내서 저기 폭로를 그때 위키리스크라고 하는 예. 위키리크스라고 예. 하는 거기다 이제 저기 폭로를 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냐 하면 그건 아니고 몇 가지는 군데군데 구멍이 많이 뻥뻥 뚫려 있지만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팩트도 그렇죠. 있는. 팩트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그때 힐러리가 그 이메일 파동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웠고 그렇죠. 오랫동안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정직성 문제까지 네네. 제기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표차가 그리 크진 않았으니까 예. 그게 그리고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이슈여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죠. 그렇죠. 일단. 네.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약점으로 많이 잡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직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최대의 라이벌인 그렇죠. 러시아와 그렇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떻게 가상 적국과 내통을 해가지고 이거는 선거 전략을 반란 짜고. 무슨 뭐 행위도 아니고 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 되면서 2016년 겨울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2017년 5월에 특검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는 판단이 된 것이죠. 취임 후 5.5개월 만에 바로 특검이 바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을 짤- 코미 국장을 해임해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또 이제 그 사법 방해, 수사 방해 행위다.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렇게 밝혀진다면 이건 완전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탄핵감이라는 것이죠. 아하, 그렇네. 이게 이제 그 두 가지가 크게 걸렸던 건데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안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이제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예.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내통한 적 없다. 그리고 혹시 뭐 참모 중에 누군가가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이걸 그럼 어떻게 알았으며 이걸 이런 나한테 이제 곤혹스러운 뭐라고 할까요? 그 뭐 결과를 가져온 게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소위 그 해외 정보 취급법이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뭐 그런 게 미국에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그거를 남용을 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그래서 그렇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알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잘못한 놈이 방귀 낀다 그러나요? 아니면 도둑질하고서 화낸다 그러나? 적반하장인가? 아무튼 그렇게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복잡히 그렇죠. 얽히네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은 너 어떻게 내 이걸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알아냈어? 그거 갖고 좀 따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역공을 그러니까는 이거 탄핵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제 그걸로 공격을 할 채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참 이 양반 나이도 적지 않던데 그러니까 힘이 이게 넘치나.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할 이제 준비가 이제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살짝 그럼 뛰어보는 민주당 이제 대책 비슷한 걸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예. 사실 너무 믿었잖아요. 예, 이 뮬러 예, 특검을. 예. 근데 한 방에 날아가 버리니까 이거를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 여지는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뮬러 특검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러시아와 내통 정황, 그 다음에 그 사법 방해 정황 이 두 가지 중에서 러시아와 내통 정황 이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를 못 찾았다. 음흠.
충분히 못 찾았다. 그리고 사법 그 방해 이거는 유보. 다시 말해서 난 판단 못 하겠다. 코미 국장 자른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벌을 그렇죠. 줄 거냐 말 거냐를 그렇죠. 판단. 왜냐하면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 예, 대통령의 인사권인지 그렇죠.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자기 거죠. 수사를 파고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아서 날린 건지. 근데 그건 물리적으로 팩트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애매하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뭐 철학이 안 맞아서 잘랐다는데 그러니까요. 뻔뻔하게 그렇게 나오면 뭐라 그럴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를 향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게 네. 사법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판단이었는데 유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 뮬러가 좀 물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 특검이 미국에서는 법무부에서 이제 산하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무부에다 제출을 했죠. 예. 그 법무부는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휘하 지휘를 그렇죠. 받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딱 보고 수백 페이지를 이걸 다 보여줄 수는 없고 편집하겠다. 5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5페이지 갖고 무슨 말도 안 된다. 거기 있는 생생한 증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런 거 다 그렇죠. 뼈 빼고 아니 뭐 따귀 빼고 뭐 빼고 그냥 그렇죠. 5장으로 요약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수백 내놓으니까 페이지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저 공격 잡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안 돼. 내놔. 원본을. 원본을 내놔라.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거 그 국가 그 안보상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법적 공방이 벌어질 채비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거 보면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끝까지 이제 놓지 않을 태세. 어쨌든 왜냐하면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 대법원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끝까지 밀고 갈 기세. 그러고 나면은 임기는 다 지나가겠죠. 거의 이제 그렇게 뭐 가는 것이죠. 뭐. 대법까지 계류돼 있으면 또 트럼프가 막가파식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네, 그런 전략으로 이제 양쪽에서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그 정치적인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아요. 싸움 구경은 재밌다고는 하는데 워낙 큰 강 건너니까 네. 우리 관심은 트럼프가 한반도 정책, 결국은 특히 또 북핵.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두 나라 한미 양측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손 놓을 일이 아니고 최소한 몇 개월 이내, 즉 올해 안에 네. 그것도 올 연말쯤 이렇게 멀리가 아니라 올 가을 이전에 3차 북미 회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 슬슬 군부를 그렇죠. 떼고 있어요. 네네. 우리도 소망스럽긴 하고 그렇죠. 좀 누구도 전망할 수 없는 문제라 제가 그냥 부채도사니까 여쭤볼게요. 그 부채도사는 50% 그러니까 틀려도 뭐 예. 욕을 안 먹는. 사실 그 폼페이오 장관이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번에 예. 수개월 안에 뭐 다시 만날 것 같다. 우리 정부도 그 지지했고. 그렇죠. 그게 당연히 우리 정부야 이제 당연히 지지를 해야 예. 되겠죠 입장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 과거에 그 미국의 미 수교국 혹은 적국과 정상 그 외교를 트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쭉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 미국과 소련과의 그때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간의 그 협상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했다가 서로의 마음을 한번 보고 그다음 만났는데 실패했고 그다음 만나서 이제 성사시키는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한 해 다음 해 이렇게 3년에 걸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어렵죠. 왜냐하면 내년이 미국 대선인데 예. 미국 대선 그러니까 20년 겨울에 대선이 열리는데 그 내년 뭐 6월, 7월, 8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할 의지가 있다면은 올 가을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올 가을에 북한과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이 충분히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하노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분석도 있잖아요. 너무 이르다. 조금 더 뒤로 밀어서 예. 진행을 해보자. 그러면 완전 파토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서로 간에 북한도 조금 그렇고. 일렀다. 예,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너도 좀 수정안을 내와봐, 가지고 와봐. 나도 좀 해볼게. 뭐 이렇게 헤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일정상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올해 이거는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올해 수개월 안에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뭐랄까 설득력도 있고 가장 합리적이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미스터 트럼프, 트러블 메이커, 뉴스메이커, 뭐 미스터 트윗
트위터요? 트위터. 예. 다 제가 붙인 별명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그런데 이 양반이 특검이 좀 그렇게 그래서는지 조금 좀 다소곳해지는 측면도 있고 뭐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사실 이거 깨지면 트럼프도 바로 역공받죠. 그렇죠. 지금 네가 지금 북한 뭐 어떻게 잘못 알고 계속 접근했다가 우리한테 에드벌룬만 띄워주고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가 책임져. 뭐 이러면은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의 최대 업적으로 이제 남기려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딴 거 갖고는 미국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트럼프 본인도 알 거예요. 이렇게 내놓을 만한 거.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멕시코에 벽사한 거를 나중에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이 성공만 한다면 예. 이게 이제 그 한반도 문제죠. 그 싱가포르 가면서도 그랬고 이번에 하노이로 출발하면서도 물론 출발한 뒤에 이틀 만에 좀 이상하게 헤어졌지만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걸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주 힘주어 그렇죠. 연설하는 걸 그렇죠. 봤거든요. 네. 딱 그 부분만 들리더라고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건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저 정도 큰 소리를 칠 거면 회담도 좀 화끈하게 그 하나씩 기브 앤 테이크여야지. 나는 가만히 있고 너 보고 옷 다 벗으라 그러면 되겠니? 좀 그런 생각 좀 하시오. 속으로 그랬는데 아무튼 그 점에서도 잘 뭔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일 날 이제 저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그런 그 상호간에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믿을 만한 중재자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수개월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저 북한과의 정상회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깊은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필요한 역할이나 그건 뭔지 스탠스는 그렇죠. 뭔지도 얘기가 좀 할 거고. 그렇죠. 잘만 되면은 올 11월에 그 한국하고 아세안하고 또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 예. 있지 않습니까? 아세안 서미트 회의를 예. 서울에서 열죠. 그렇죠. 네. 그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한다면 네. 그때 미국도 오잖아요. 아세안 회의에 태평양 이 연안으로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 무대에 진짜 이렇게 딱 데뷔시켜주는 자리가 되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어떤 실리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상징적인 외교적인 네.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성공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되겠죠. 최선의 카드이자 빅픽처 네.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적어도 핵을 둘러싼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그 그렇죠. 단계까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이죠. 아무튼 그런 비전을 갖고 조심조심 고려 청자를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미스터 트럼프께서도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원래 미국에서는. 그렇죠. 네. 이게 예를 다해서 네, 부를 그 때 예의 다한 거죠. 지금. 예. 우리가 지금 아쉬운 게 좀 있으니까. 그렇죠.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리고 뭐 한마디 했는데 Would you please 뭐. 거기까지 하시죠. 아무튼 임 소장님의 분석을 통해서 뮬러 특검에서 벗어나는 듯한 트럼프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초이스들 그리고 그게 한반도 문제와 북핵에 좋은 쪽으로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국제 문제 전망한다는 건 그런 그렇죠. 점에서 임 소장님들 고마워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